여러분, 오늘도 병원 다녀오셨나요? 의사 처방 전 철석같이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몸은 더 지쳐만 갈까요? 놀라지 마세요. 70세가 넘으셨다면 전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70살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약 먹어도 혈당 안 떨어져서 고민일 겁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 병원에서는 인슐린 주사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는 10가지 식재료는 여러분의 췌장을 되살리고 당뇨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춰줄 것입니다. 처방전보다 이 장바구니 목록이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74살 김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환자셨습니다. 2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 드셨고 병원 검진도 거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1년 사이에 생겼습니다. 아무리 약을 늘려도 공복 혈당이 16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온몸의 기운은 쫙 빠지고 시력은 점점 흐려지는데 주치의 선생님은 이제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김 선생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인생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절대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 몸속에서 췌장이라는 작은 공장이 지쳐서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곳은 단 한 군데뿐입니다. 바로 췌장입니다.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의 혈당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이 췌장이라는 공장이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쉴 틈 없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지친 췌장의 세포들이 하나둘씩 기능을 잃어가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췌장 베타세포의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당뇨를 앓으신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췌장암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췌장은 정말 과묵한 성격의 장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아픈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췌장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미리미리 보살펴야 합니다. 제가 김 선생님께 제안한 방법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약국이 아니라 시장 장바구니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췌장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매일 힘든 일만 시키면 지쳐서 주저앉지만 췌장이 좋아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다시 힘을 내서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10가지 음식은 무슨 귀한 약재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어느 시장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재료들이 모여서 김 선생님의 췌장을 되살렸습니다. 석 달 후 다시 뵌 김 선생님의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당연히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진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약보다 이 10가지 밥상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췌장을 살리는 10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왜 이 음식들이 췌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인슐린 생산 능력을 회복시키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이 음식들을 챙겨 드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췌장 건강은 제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건강한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70살이 넘으셨다면 병원 처방전만큼이나 철저하게 지켜야 할 생존 지침입니다. 췌장이라는 우리 몸의 귀중한 엔진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줄 5가지 보약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식탁에 올려야 할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십시오.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미역 한 움큼 불려서 된장 조금 풀고 끓이면 됩니다. 74살 김 선생님께도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이 미역국이었습니다. 왜 미역이 췌장에 좋을까요? 미역 안에는 후코이탄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췌장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효소를 분비하느라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은 점점 더 지쳐서 효소 생산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미역을 드시면 후코이탄이 장내 유익균을 도와서 췌장이 해야 할 일을 덜어줍니다. 췌장 입장에서는 믿음직한 조력자를 얻은 셈입니다. 김 선생님도 아침마다 미역국을 드신 후부터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훨씬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화가 편하다는 것은 췌장이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식탁 위의 녹색 보석, 브로콜리입니다. 매일 점심이나 저녁에 브로콜리 한 접시를 드십시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끓는 물에 3분에서 4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췌장은 활성산소라는 체내 노폐물에 매우 약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활성산소가 췌장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설포라판은 췌장 주위에 튼튼한 방패막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췌장의 염증이 감소하고 인슐린 생산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왜 하필 3분에서 4분일까요? 너무 오래 익히면 이 귀한 성분이 파괴되고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데쳤을 때 우리 몸은 설포라판을 최대로 흡수합니다. 세 번째는 황금빛 향신료, 강황입니다. 매일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요리에 넣어 드십시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비법이 있습니다. 강황은 반드시 후추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강황을 넣는 모든 요리에 후추를 한두 번 뿌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의 염증을 잡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췌장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직접 찾아가서 진압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커큐민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냥 섭취하면 대부분 체외로 배출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무려 20배나 높여줍니다. 김 선생님께도 국이나 볶음 요리에 강황가루 한 스푼과 후추를 꼭 함께 넣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드셔야 비싼 건강보조식품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간식으로 챙기실 호두입니다. 하루에 4알에서 5알이면 충분합니다.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과자 대신 호두를 드십시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포들이 하나둘씩 기능을 잃는데
호두를 섭취하면 이 세포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이 수월해집니다. 김 선생님도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당이 떨어지는 느낌의 사탕을 드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호두로 바꾸고 나서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5번째는 밭에서 나는 보약, 양배추입니다. 매일 잎사귀 2~3장을 쌈으로 싸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십시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췌장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위와 췌장은 이웃한 장기라서 위가 편안해야 췌장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산을 조절해서 췌장이 과도하게 소화효소를 분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췌장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효자 음식인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기초 체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김 선생님께 드린 처방도 바로 이 평범한 음식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만 믿고 따라하시면 혈당 수치가 먼저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변에 당뇨나 췌장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나머지 5가지 음식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5가지가 췌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들은 췌장의 실전 능력을 극대화하고 꺼져가는 인슐린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핵심 무기들입니다. 6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음식은 검은 콩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흰 쌀밥 대신 검은 콩밥을 지어 드십시오. 콩을 미리 물에 충분히 불려두었다가 밥 지을 때 한 움큼 넣으시면 됩니다. 74살 김 선생님께서도 예전에는 소화가 안 된다고 흰 쌀밥만 고집하셨는데 제가 검은 콩의 비밀을 말씀드리고 나서는 콩밥 애호가가 되셨습니다. 검은 콩의 검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마법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췌장세포가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에 공격당할 때 안토시아닌이 방패막이 되어 세포 하나하나를 지켜줍니다. 게다가 검은콩은 양질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낼 때 가장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좋은 재료가 풍부하게 공급되니 췌장이라는 공장이 더 활발하게 가동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리태나 일반 검은콩 모두 좋으니 오늘부터 쌀통 옆에 검은콩 한 봉지 준비해 두십시오. 7번째는 푸른 생명력이 가득한 시금치입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시금치 나무를 식탁에 올리십시오. 여기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소금 살짝 넣고 1분 정도 데쳐서 무쳐 드셔야 합니다. 왜 시금치가 췌장에 좋을까요?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1등 공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췌장이 10번 일해야 할 것을 5번만 일해도 되게 만들어주니 췌장 입장에서는 이보다 고마운 음식이 없습니다. 왜 꼭 데쳐야 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몸속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지만 물에 데치면 이 성분의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데친 물은 과감히 버리시고 영양가 풍부한 시금치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8번째는 바다의 보물, 고등어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서 드십시오. 기름에 튀기지 마시고 그릴이나 팬에 노릇하게 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등어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생선 기름은 췌장에 생긴 만성 염증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기름도 좋지만 생선 기름은 우리 몸의 인슐린 수용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당이 세포 속으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김 선생님께도 제가 일주일에 2번 고등어 데이를 지정해 드렸더니 나중에는 혈색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단, 조리하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신선한 것으로 골라 드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9번째는 붉은 태양의 에너지를 품은 토마토입니다. 매일 토마토 1개씩 챙겨 드십시오. 방울토마토라면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시면 보약 중의 보약이 됩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깔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췌장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신기하게도 열을 가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췌장 세포를 보호하고 비정상 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니 췌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토마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김 선생님은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볶아서 아침마다 드셨는데 맛도 좋고 췌장에도 최고라며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당뇨 환자들에게 선물 같은 과일, 체리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과일 먹기가 두려우시죠? 하지만 체리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 중에서 혈당 지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체리는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은 콩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직접 도와줍니다. 달콤한 맛을 즐기면서 췌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과일입니까? 제철이 아닐 때는 냉동 체리를 활용하셔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이니 걱정 마시고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췌장을 살리는 10가지 음식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미역, 브로콜리, 강황, 호두, 양배추, 그리고 검은 콩, 시금치, 고등어, 토마토, 체리까지입니다.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밥상에 오르는 순간 여러분의 췌장은 다시 태어날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정말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이 제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께 전달되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실천이 가장 중요하겠죠. 74살 김 선생님이 실제로 어떻게 밥상을 차리고 하루를 보내셨는지 그 기적의 시간표를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이 시간표대로 딱 100일만 살아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침 7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췌장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인 미역국을 끓입니다. 미역 한 움큼을 잘 불려서 된장을 살짝 풀고 두부를 조금 넣으십시오. 여기에 어제 미리 데쳐둔 시금치를 조물조물 묻혀서 한 접시 곁들입니다. 밥은 당연히 검은 콩을 듬뿍 넣은 검은 콩밥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침부터 췌장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하니 귀찮다고 거르지 마십시오. 점심 12시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 한 토막을 노릇하게 구워 드시고 고등어가 없는 날은 두부나 살코기 위주로 단백질을 채우십시오. 여기에 제가 강조했던 브로콜리 기억하시죠? 타이머를 4분에 맞춰놓고 딱 알맞게 쪄서 드십시오. 양배추도 2-3장 쌈을 싸 드시거나 살짝 데쳐 곁들입니다. 후식으로는 토마토 1개를 드시면 완벽합니다.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입이 심심해질 때죠. 이때가 위기입니다. 믹스커피나 과자 생각나시겠지만 꼭 참으시고 미리 챙겨둔 호두 4알과 체리 10알을 꺼내십시오. 이게 췌장을 살리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김 선생님께도 신신당부했던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빈속에 드시면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꼭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뒤 출출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이제 강황을 활용할 시간입니다. 나물볶음이나 국에 강황가루 1티스푼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를 톡톡 2번 뿌려서 강황의 좋은 성분이 온몸에 흡수되게 만드십시오. 저녁은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가볍게 실내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10가지 음식을 모두 챙기면서도 배부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걸 다 어떻게 챙겨 먹느냐고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 금방 적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5가지를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 지금 당뇨약 먹고 있는데 이 음식들 같이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 음식들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약이 더 잘 듣도록 돕는 지원군입니다. 췌장이 튼튼해지면 같은 약을 먹어도 혈당이 더 잘 조절됩니다. 나중에 상태가 좋아지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양이 딱 적당합니다. 미역 1움큼, 브로콜리 1접시, 강황 1티스푼, 호두 4알입니다. 몸에 좋다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 20년 차고 췌장이 이미 많이 망가졌다는데 이제 와서 소용이 있을까요? 어르신, 포기하지 마십시오. 췌장 세포가 단 10%라도 남아있다면 그 세포를 보호하고 효율을 높여주는 게 바로 이 음식들입니다. 완전히 새 췌장을 만들 순 없어도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김 선생님도 20년 차였지만 결국 이겨내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다 사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보시면 미역 1봉지, 브로콜리 1송이, 강황가루 1통 다 해서 10,000원도 안 됩니다. 비싼 홍삼이나 출처 모를 영양제 1통 살 돈이면 이 10가지 음식을 한 달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아끼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바로 이 밥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생선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등어를 못 먹는데 어떡하죠? 걱정 마십시오. 고등어 대신 들기름을 1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을 듬뿍 넣거나 밥에 비벼 드시면 고등어 속 오메가3 못지않은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 정말 당장 실천하실 거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다는 결심의 의미로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혹은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힘이 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췌장을 살리는 밥상의 기적에 대해 소중한 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이 간곡한 당부를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4살 김 선생님의 그 밝은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예전에 그 힘없고 어두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걸음거리는 젊은이처럼 씩씩해지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당뇨는 같이 죽어야 하는 원수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밥상을 바꾸고 나니 인생에 다시 봄날이 찾아온 것 같다고요. 병원에서 주는 약만 믿고 손 놓고 있었을 때보다 내 손으로 직접 챙겨 먹는 10가지 음식이 훨씬 더 큰 희망이 되었다는 그 말씀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까요? 아침을 깨우는 미역과 시금치 그리고 검은 콩밥이 있었죠. 점심과 저녁에 챙겨야 할 브로콜리와 양배추 그리고 강황과 후추의 완벽한 조합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를 굽고 매일 토마토 1개를 익혀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출할 때 사탕 대신 호두와 체리를 챙기는 것,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금방 습관이 됩니다. 제가 의사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답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아껴주면 조용히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김 선생님도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성공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미역을 불리고 브로콜리를 4분간 찌는 그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절대로 포기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다스리면 얼마든지 친구처럼 지내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췌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명약으로 췌장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100일 뒤에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놀랍도록 안정되고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서 미역부터 찾으십시오. 마트에 가시면 오늘 알려드린 장바구니 목록을 하나씩 채워보십시오. 거창한 시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강황가루 1스푼에 후추 톡톡 뿌려 드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그날까지 저 건강 박사가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